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물론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무작정한 시비를 걸자 이런 건 뭐 우파에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헌임은 대부분 지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너그럽게 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도 저는 이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요. 과거 사례를 쭉 보면 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정말 과거에 이 수많은 건 중에 하나만 나왔어도 자진 사퇴를 하거나 그 그쵸. 대통령이 이거를 이분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저희도 한번 위장전입만 해도 날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장상 전 총리 후보자.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국무총리 낙마 사례는 크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해서 국무총리랑 파트너십을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죽자고 덤비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파는. 그런데 과거 낙마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장대환 이 두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과거에 낙마를 했습니다. 장상이 위장전임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네, 요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박연차 게이트로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김태호, 김태호 전 의원도 지사도 낙마를 했습니다. 예. 자, 요 분도 이제 보수당에서 공격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김태호 지사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저희 표가 나요. 네. 그러니까 장상, 장대환, 김태호 그리고 김용준. 박근혜 정부 때는 진짜 모질게 했네요. 계속 낙마시키네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2명.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가 저 때가 총리 청문회 처음 도입됐을 처음 시작한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언론들이 되게 그냥 엄밀하게 했었고 그래서 그냥 장상 총리 후보, 장대환 총리 후보 두 사람이 연달아 낙마를 했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정치인 총리가 들어왔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네요. 노무현 정부 때 뭐 훌륭한 분들이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총리 후보 그다음에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이왕국까지 전부 다 저 때 말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초기부터 굉장히 스탠스가 꼬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죽자고 덤벼들어서 저 사람들이 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을 정말 하려고 하면은 낙마하고 또 낙마야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제 저는 저 때 이미 레임덕이 굉장히 앞당겨지고 저 때 이미 뭡니까 선거 불복이었어요. 맞습니다. 일종의. 거의 선거 불복. 선거 불복한다는 자세 정도로 그냥 달라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딱 찍어서 낙마시키는 능력으로는 정말 민주당이 대단하네요. 민주당이 대단하다 하는 능력이 지금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런 패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 그때 이제 청문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수들 누구였습니까? 그때 선수가 일단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뭐 투쟁성이라고 해야 되나 공격성이라고 해야 되나. 김의겸 투쟁성 공격성이 아니고요. 막무가내성. 무조건 우겨야 되는 거예요. 김의겸은 유명하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절대 끝까지 우겼잖아요. 그거는 뭐 총리 청문회는 아니라 법무부 장관 때였지만 그 국감 때. 자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보자. 라고 정말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보십시오. 당시에 요 국무총리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 남인순, 강병원, 신동건 지금 저희가 만들었어요. 있군요. 김의겸, 김혜재, 이해식, 최강욱, 강은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 초선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저 초선들의 저 화력이라는 거는
안 봐도 그때 정말 엄청나게 화력이 셀 때였잖아요. 아, 최강욱, 김의겸 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일단 숫자로도 저 정도였는데 예. 지금 이번에 김민석 총리 지명자 이 청문회에 들어간 국민의힘 선수들을 볼까요? 이종배 사선 의원입니다. 위원장. 배준영 초선 간사. 김희정 의원 3선 위원. 곽규택 초선. 그다음에 주진우 초선. 야. 저 중에 지금 공격력 있는 사람은 주진우 1등, 곽규택 뭐 한 2등 정도. 김희정도 있긴 네. 한데 김희정 의원이 네. 아까 뭘 물어봤죠? 450만 원 그거가 네. 김희정이었는데. 네. 좀 근데 사실은 저 질의에서도 저기서 공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네. 몇 년 받았냐? 그러니까 그 너무 궁금해요. 어? 기사에 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저 투자했다고 하는데 투자 법인에 한 거냐, 개인한테 한 거냐? 이 후속 질문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서 김민석은 대답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정리를 쫙 브리핑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요. 지금 이 개개인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예. 일단 그 청문 특위에 소속된 의원 수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이거는 뭐 이석 때문에 그런 거죠. 수도 적을 뿐더러 무엇보다 공격력이 없다. 공격력이 왜 없느냐?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요. 네. 민주당이 말문이 막히고 답이 없으면은 네. 이게 메신저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을 하니까 저희는 이제 언론들은 이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다 맞습니다. 하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저 일종의 야당 공격수죠. 네. 청문장에 청문위원으로 나선 야당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먹힐 거예요. 야, 씨, 질문하니까 저것들이 죄송합니다만 저것들 저기 주진우 저런 걸 공격하네? 움츠려 든다니까요. 다른 당연하죠. 사람들은. 아니요. 이런 국감이나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엄청 맹공을 했었던 과거에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아마 19대 의원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누구?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전화가 왔더래요. 음. 어느 날 국정원 근무하는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 아 의원님 어제 잘 계시죠? 잘 보고 있습니다. 하더니 마지막에 뭐였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분 사업 잘 되시죠? 어? 그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야.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남편분 사업 잘 되시죠? 예, 협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의원님 그 과거에는 굉장히 공격력 좋으시던데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머, 진짜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우 내가 참 막 이러더니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에 남편 사업 잘 되시죠? 라고 끊더래. 그거 무슨 뜻이냐? 그거 세무조사 들어간다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 무렵부터 공격력을 완전히 자기가 죽였어요. 실명 깔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지금 참 미안하죠. 미안. 제가 그분이랑 지금 상의를 아니 했는데. 이거는 국정원의 내정 간섭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네. 정치에 개입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정치인이 그 전화를 받고도 네. 꼼짝 못하네요. 네. 그럼 지금 그런 일 안 하고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밑보이면 무슨 꼴이 납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기현 부장판사처럼 무슨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룸사롱에 가서 무슨 엄청난 성접대를 받은 듯한 뉘앙스로 막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고급 룸사롱 네. 가서 술접대 받은 거.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 뛰어나면 그냥 개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일이 있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진우 의원한테 아니 말이야 뭐 호칭도 안 붙입니다.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간 치료 받는다고 간 그리고 뭐 치료 군대도 받는다고. 안 간 사람이 있는데 급성 간염이라고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있는데 뭐 내가 알기로는 뭐 급성 간염은 뭐 금방 치료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치 없는 병을 만들어 갖고 군대도 빠진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엄청나게 화를 냈잖아요. 예. 이거 지금 개인이 치료받는 거를 나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갖고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아무리 정치판이 혼탁하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의료정보 개인정보거든요. 네. 그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당신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화를 막 냈어요. 그 문제에 치졸한 발언을 한 사람은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선원 의원 국정원
1처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맞다면 네. 그리고 사실은 군 면제 사유나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일 경우에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얘기했네요. 아무리 제 병역 면제 사유 이게 어느 정도 공개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 이 급성 간염 걸리면은 네. 한번 간이 송산이 된 다음에 네.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도 그 급성 간염 겪어봤거든요. 그 회복이 안 되면은 예.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 어떻게 본다면은 민감한 개인 정보고 개인의 치부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과정도 이거예요. 지금 국가보안법이나 뭐 시위에 관한 그 법률 위반 같은 거 이걸로 지금 징역살이 한 사람들을 군복무 대신에 국가를 위해서 약간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네. 민주화를 위해서 뭐 3년 군대 감옥 살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실정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찬양하고 개인적인 질환 때문에 군면제를 한 사람은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지금 몰아붙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 네. 김민석 후보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민석 후보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네. 수감돼 수형 이력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네. 그런데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사람은 급성 간염 네. 이런 거로 군 문제받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하를 해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했거나 운동권을 하면서 어쨌든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하죠. 군대를 간 거거든요. 네네. 감옥을 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뭐 어떤 법을 어겼던 간에 네. 이거 실정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운동권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이다라는 저는 그런 종류의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네.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렇죠. 처럼 네. 모든 범죄자는 그러니까 어떤 범죄는 네. 영예로운 범죄다네요. 그렇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자신들이 수용하고 징역 같은 것은 네. 명예로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정말 폭력 시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군경이 다친 분도 계시고 정말 순직한 분도 계십니다. 야.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죄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이런 의식의 변화 없이 정말 이런 공적인 활동을 수행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마치 정말 대단한 무슨 영예로운 것인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폭로해버리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완장찬 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완장질을 하면은 초기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대중의 반발을 차곡차곡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